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10배 빠르게 망치는 6가지 습관에 대하여 율곡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곁에 두려하지 마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넓힐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가까이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편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좁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곁에 두는 습관은 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내 삶을 고립시키고 편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은 중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관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는 데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나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점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논의는 비록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사고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넓힐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넓은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세계관을 확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내가 가진 시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좁은 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교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헛된 말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마라. 남의 인정을 갈구하다 보면 진정한 나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남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는 나쁜 감정이나 특성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점차 남의 눈에 맞추어 살게 되며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해 헛된 말이나 거칠애를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속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 나의 행동이나 말이 변화하고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잊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단기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나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내 진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칭찬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헛된 칭찬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통해 얻는 진정한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결국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한 헛된 말과 행동은 나를 비워가게 만들며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지 않고 살 때 그 칭찬은 진정한 가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풍류를 즐기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덕을 쌓아라. 욕망을 채우는 것은 찰나지만 지혜는 평생 간다. 세 번째 교훈은 풍류를 즐기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풍류는 일종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유혹과 즐거움은 많은 경우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풍류만을 쫓는 삶은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와 덕을 쌓는 일은 이와는 다릅니다. 덕을 쌓고 지혜를 키우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내 삶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단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지혜를 쌓고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깊어지듯이 덕을 쌓고 지혜를 쌓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순간의 기쁨에 빠지기보다는 그 기쁨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갈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덕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의 욕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은 언제나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덧없고 결국 나를 비우게 됩니다. 반면 덕을 쌓고 지혜를 쌓는 일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가는 가치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은 찰나의 기쁨에 불과하지만 덕과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결국 우리는 풍류의 즐거움에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덕을 쌓고 지혜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덕을 쌓는 과정은 곧 내면의 성장을 의미하며 그것은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덕과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가진 재물로 남과 경쟁하려 들지 마라.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을 얻을 수 있다지만 가진 것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단순히 내가 가진 재물로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라면 그 경쟁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외부의 기준에 의해 내 가치를 평가받게 되며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경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 쉽게 우열을 가리려 합니다. 마치 장난감이나 갖고 싶은 것을 서로 경쟁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경쟁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성장은 물질적 경쟁이 아닌 내면의 성장과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재물로 경쟁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우고 내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남과 경쟁하는 대신 나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로 이끄는 길입니다. 재물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은 결국 순간적인 우월감일 뿐이며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5번째,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라. 질투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꿈꾸기 마련이고 타인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질투로 변하게 되고 결국 나를 망치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투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끝없는 불안과 불만을 안겨줍니다. 질투심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내 삶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남의 삶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질투와 증오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질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오가 싹트고 결국 그 증오가 내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증오는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말처럼 증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를 괴롭히고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남의 잘됨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관하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이 감정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나의 실패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그를 본받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나의 동기부여로 삼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며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질투는 내 삶을 망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재물을 탐내며 과소비하지 마라. 돈 한 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마땅히 지출해야 할 곳에만 적당히 소비하도록 해라. 재물을 탐내고 과소비를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를 과하게 하다 보면 당장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언제나 후회가 따릅니다. 과소비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즐거움은 결국 나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래에 필요한 것을 위해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인지 마땅히 지출해야 할 곳에만 적당히 소비하도록 해라는 말은 바로 그 소비가 현명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쓸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미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소비를 절제하고 필요한 곳에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는
내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빠르게 나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6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은 일시적인 우월감일 뿐,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과소비하지 않으며 현명하게 돈을 쓰는 것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